어제까지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if문 그리고 if, else 구문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고요. else에서 다시 if문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코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조건을 검사를 해요. 조건을 만족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실행할 블록으로 들어와서 그 실행문들을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고 나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코드들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코드들을.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어제 우리가 한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라고 하면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else예요. else. 근데 이 else에서 또 조건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조건은 만족하지 못하는데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if 구문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바로 붙여가지고. 바로 붙여서 if 구문을 만들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쪽 블록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조건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행할 블록으로 내려왔더니 거기가 조건식이었던 거예요. 어떤 다른 조건을 만족하느냐 라고 하는 조건식이었던 거죠. 그 조건식을 만족하면 여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까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조건까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블록을 건너뛰는 거죠. 여기 있는 블록을 건너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else. 여기에 else 구문이에요. 그때 실행할 문장, 블록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요. 이거를 else, if, else 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lse, if, else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은요. 무조건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들어와서 실행을 하고 나면 다 빠져나가요. 여기도 실행하지 않고 여기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만족하면 실행문 2를 실행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른 코드들을 실행한다. 이고요. 자, 만약에 1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하면 else로 가겠죠. else로 갔는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만족하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여기를 실행했으면 어떻게 돼요? 블록이 끝났으니까 모든 블록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블록. 그게 여기예요. 1번 조건은 만족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조건을 검사를 해봤더니 만족했어요. 그럼 여기를 실행하고 빠져나가요. 이 얘기예요. 1번 조건을 만족 못해서 else로 갔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고 그 조건을 만족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블록들을 실행을 했고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을 검사를 했는데 false예요. else가 되겠죠. 거기서 또 한 번 조건을 만났어요. 이것도 false예요. 또 건너뛰겠죠. 그랬더니 만난 게 뭐예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지 못했을 때 실행할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를 실행하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게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검사했었는데 false였고 거기로 갔는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서 그것도 검사를 해봤는데 그것도 false였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여기에 실행이 끝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문? if, else if, else 구문인 거예요. 동작하는 방식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if, else 구문인데 else에 뭐가 있다? if가 연결이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다들 실행되어 있으시죠? 이클립스 실행되어 있으시죠? 4번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프로젝트에서 src 폴더 밑에서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New 패키지. 그다음에 패키지 이름은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conditional 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ditional 4번. 패키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finish 하시고요. 자, 패키지를 만드셨으면은요,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 패키지에서 다시 오른쪽 클릭, new. 자, 이번에는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클래스 이름은 conditional main 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할게요. 패키지는 4번 패키지에서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finish. 네. 자, 소스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첫 번째 라인을 항상 패키지 선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바 코드가 자바 클래스가 어떤 폴더 밑에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로 시작하고 모든 게 다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 메인 기능이죠.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메인 메서드가 시작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메인 메서드가 끝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f, else 구문입니다. 자,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할 거냐면 정수를 입력받고요. 정수를 입력받아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인지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하나만 입력을 받을 거고요. 양수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큰 정수. 우리 입력한 정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 정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양수, 음수, 0. 그죠?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네. 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입력받을 때 뭐가 필요해요? 스캐너, 맞습니다. 네, 스캐너.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야죠.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임포트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네. 인트, 불리언, 그 다음에 뭐 더블, 그다음에 스트링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임포트를 하셔야만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얘가 변수 타입이에요. 얘가 변수 타입, 얘가 변수 이름이에요.
여기에다가 스캐너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받을 준비가 된 거고요. 이제 입력해 주세요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프린트문을 하나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변수는 타입이 int 타입이면 되겠죠. 정수를 저장할 때는 int 타입. int라고 하는 거는 임포트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int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니까 약속되어져 있는 예약어기 때문에 다른 임포트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int numb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정수를 입력받을 때는 scanner.next int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정수 하나가 입력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스캐너를 쓸 일은 없어요. 더 이상 스캐너가 쓸 일이 없을 때 스캐너를 클로즈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메인 로직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메인 로직은요, 만약에 입력받은 정수가 양수이면 어떤 일을 할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else 그렇지 않다면이에요. 자, 그렇지 않다면 넘버가 양수가 아니라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0이냐 0이 아니냐 혹은 0보다 작으냐 0보다 작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if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if문은 이렇게 쓰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까요? 넘버가 음수이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자, 이게 뼈대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얘기예요. 않다면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넘버가 양수이면 그렇지 않고 넘버가 음수이면 이것도 아니라면 이란 얘기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이때에는 넘버가 0이면 이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 뼈대를 제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네. 참고로 이렇게 그 어떤 프로그램을 쭉 작성하기 전에 그 아이디어 이런 경우면 어떤 일들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저런 경우면 어떤 다른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어 놓는 거.
1번 경우를 만족하면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2번을 만족하면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코드를 작성하겠다. 요렇게 일단 뼈대를 만들어 주는 것을 수도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수도 코드. 그러니까 완성된 코드가 아니라 설계도 정도의 코드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혹시 다 하신 분 계세요? 다 하신 분 중에서 자기 화면을 공유하겠다라고 하신 분 계세요? 내가 짠 코드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자기 코드를 보여주기는 코드만? 네. 자기 화면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클립스 화면을 공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공유 권한을 아무나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공유 권한을 좀 바꿨어요. 이클립스 화면을 공유 화면을 자기가 한번 바꿔보세요. 주혜성 씨. 네. 네, 다른 분들도 주혜성 씨 화면 보이시죠? 네, 보니까 넘버가 0보다 크면 system.out println, 그 다음에 넘버가 0보다 작으면 println, 그렇지 않으면 println. 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도 계세요? 네, 오늘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주혜성 씨까지만. 네. 이제는 제 화면 다 보이시죠? 제 화면 다 보이니까. 네, 잘하셨어요. 아까 하신 분, 되게 주혜성 씨 코드 보여주는 거 잘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면, 자, 일단 여기서 조건문 만드실 때 요거 잘하셨고요. 넘버가 0보다 크면. 그 다음에 아마 아까 코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여쓰기. 물론 들여쓰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코드가 에러가 나진 않아요. 에러가 나진 않는데 여기를 약간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에 넘버가 0보다 작으면 네거티브 넘버. 포지티브 넘버가 양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 네거티브 넘버가 음수란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할까요? 네. 아까 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들여쓰기를 잘 하셨어요. 여기는 들여쓰기를 잘 하셨고 요거 하나만 이렇게 들여쓰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았는데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들여쓰기를 안 하게 되면은요
시각적으로 블록이 어디까지가 블록인지가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즉 블록의 시작이 어디고 블록의 끝이 어디다. 그 다음에 블록의 안쪽이 어디다. 여기가 블록의 안쪽이다. 이런 것을 한눈에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여기를 들여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보기 좋지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하셨어요. 조건 만드시는 것도 잘하셨고요. 조건 만드시는 거 잘하셨고 그 다음에 뭐 출력문 넣는 것도 잘하셨습니다. 실행하고서 실행해 볼게요. run as java application 하고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가 나오고요. 정수를 입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23이라고 입력을 하면 포지티브 넘버, 양수라고 출력을 하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0이라고 입력한 경우는 0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나요. 자, 요거는 보시면은요. 프로그램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0을 입력을 했죠. 0을 입력을 하니까 여기에서 넘버에 이렇게 입력이 된 게 0이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 검사하는 거 볼게요. 0보다 큰가요? 아니에요. 건너뛰어요. S로 갔죠. 근데 또 조건이 있어요. 0보다 작은가요? 0은 0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그럼 또 건너뛰어요. else죠. 그러면 실행할 수 있는 블록은 요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실행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음수도 한번 입력을 해보죠. 마이너스 1. 네, 음수죠. 음수라고 출력을 해야 돼요. 음수라고. 네. 자, 여기도 프로그램 흐름을 보면은요. 제가 입력한 숫자가 넘버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저장이 됐을 거고, 자, 처음에 검사를 해봅니다. 넘버가 0보다 큰지.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럼 else로 건너뛰겠죠. 자, else로 갔는데 다시 한번 검사를 하네요. 0보다 작은가요? 맞죠? 맞으면 블록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블록 내부로 들어오니까 여기를 실행하겠죠. 실행하고 나서는 모든 거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넘버라고 출력하고 끝나는 겁니다. 네, 되셨죠? 프로그램 흐름 잘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